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加油!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하면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억의 경제학. 근데 뭐 최근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이 빠진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 사실인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일간지에 그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처음으로 60년 만에 인구가 줄어든다 뭐 그런 보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과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인구가 줄어드니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본질을 깨뚫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의 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작년에 그 신규 이제 신생아 수,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1254만 명이에요. 근데 그 전년도가 1465만 명으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아기들이 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1254만 명은 199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막 얘기가 돼 있는데, 아기가 점점 적게 태어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도 1200만이에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야. 4분의 1이 한 해 태어나는군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 해석해가지고 네. 아기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이 줄어들어서 금년도에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그거 확정적인 게 아니고 뭐뭐 신문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나 정부 발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신생아 출생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이거 인구가 줄어들려고 그러면 사망자 숫자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으면은 인구는 안 주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조사보다 더 많으면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금년도에 1254만 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는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한 900만 명 선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신생아 숫자가 사망자 수보다는 200만 명 많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금년도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좀 넌센스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조를 조금 보면 네. 먼저 중국의 남녀 성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도 이게 남녀 선호 상상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성비가 이 100대 104예요. 그 여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남성이 104명 정도 많은 거죠. 4% 정도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0에서 4세, 지금 어린 애들의 경우는 100대 114예요. 훨씬 격차 14명이 크네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생각하면은 100명 중에 14명은 남자애들은 중에 남는 죽을 때까지 절대 결혼 못 하는 거죠. 신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남녀 성비 불균등, 이게 2007년은 이게 124%, 1.24, 24%가 더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도 여전히 14%나 많은 것. 그래서 앞으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그러는데 네.
하늘은 넓어가지고 똥값이고 땅값이 이게 엄청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 있죠. 여성의 권익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집값을 누가 올리냐고 그러면 장모님이 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이유가요? 그래서 이 딸 가진 부모가 네. 이 아까도 보셨지만 0에서 4세는 네. 1년에 중국이 한 1,500만 명, 1,700만 명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14%다. 그럼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는 죽었다 깨도 신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 박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이 이제 사윗감이 면접 보러 오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는 뭘 갖고 올 거야? 자네 집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집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고려해 보세지만 집 없는데요. 그러는 순간에 바라오시죠. 그게 뭐 지참금 개념인가요? 이렇게? 아니 그게 이제 뭐 다 그렇지만 딸 있는 부모가 집 없는 친구한테 내 딸을 못 준다 이거죠. 집부터 갖고 와서 얘기해. 그렇죠. 그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중국은 남녀 성비의 불균형 또 하나는 가구당 인구수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 건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팩트 체크에서 인구 감소라는 게 출생자하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보면 인구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될 수 있고 출생자 부분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보는 것은 바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 말고 대졸자를 잘 봐라. 대졸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졸자가 핵심. 예, 이게 보면 중국은 인구는요. 뭐 기원전 4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부터 세계 1등이었어요. 인구 비율이 보면 40%, 전 세계 인구의 40% 갖고 지금 이제 한 뭐 20%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인구 대국은 맞는데 지금 신생아 숫자를 보면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98년, 99년에 한 1년에 2천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 이제 1,200만 명대로 한 800만 명 줄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졸자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76년까지는 대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때문에 대학을 다 없애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우리로 치면 76학번 이게 대학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진핑 같은 경우가 대학이 문 열고 나서 첫 번째로 입학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최근 40년 동안 이제 세계 공장이 되고 그렇게 강하게 갔던 것은 바로 이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이제 학벌은 낮지만 신체는 건강한 친구들이 대도시에 와가지고 낮은 임금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얼마냐면 2억 8,800, 2억 9천만입니다. 이 노동력이 어때면 중국의 그 근간이었네요. 저임 노동,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생필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근원이 여기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이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 경쟁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되냐면 바로 대졸자입니다. 그래서 78년 이후에 대학을 문 열고 나서 그 대졸자가 지금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공 이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의 사람들의 2억 9천만 명이 만들어내던 부가가치하고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죠. 네. 대졸자 2억 명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인구가 주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고급 인력들의 이 숫자가 얼마나 그 사이에 길러졌는가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당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봐요. 엄청나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인재 보너스는 인구 보너스는 끝났고 대신 이제는 인재 보너스가 들어온다. 아,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군요. 그렇죠. 중졸의 인구 보너스는 끝났고 이제 엔지니어 대학에서 졸업한 그 엔지니어들이 2억 명이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화성에 가는 이제 우주선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인구는 절대 머릿수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인구가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이 출생한 그 2006년에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9월 20살 기준으로 봤을 때 1987년생 이후로 그 인구를 놓고 보면
미국의 누적 신생아 수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중국은 5억 9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이 인력들이 중국이 미국의 5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1세대 87년에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국이 2억 6천만 명, 미국이 4,700만 명. 그리고 스마트폰 2세대 1999년생들, 이 사람들의 나이 그 인구가 3억 3천만 명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경쟁은 결국은 이게 스마트폰을 써본 이걸 통해서 앱을 만들고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내는 인구들끼리의 싸움이 진검승부일 거예요. 스마트폰이 일종의 무기네요. 그렇죠. 총이네요, 총.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구글이니 뭐 넷플릭스니 하는 것이 다 스마트폰 베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강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엄마가 울면은 스마트폰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익숙한 인구들이 결국은 거기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중국도 이제는 예전에 PC, 노트북, 옛날 아날로그 핸드폰의 시대는 중국은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인 강자였지만 이제는 이게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미국의 이 베이비나 중국의 베이비나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서 생활했고 자란 거죠. 네.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가 이게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5배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검승부는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문제인데 이게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5배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또 데이터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네.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IP를 뽑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지금 보면 대졸자들의 누적을 보면 2000 이후에 2018년까지 그 미국은 5,100만 명 정도인데 중국은 2억 명이 이제 졸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급 인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중국의 외동딸 외동아들 중국말로 이제 두성즈 두성느 그러는데 외동이 많아요. 애 한 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뭐 280만 300만이라고 그래도 거기 외동아들이 70% 80% 넘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들 하나 뭐 엄청나게 후거리면서 키우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서 군대를 쓰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뭘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외동아들 외동딸이 2015년 기준으로 1억 8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제 교육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애 둘 있는 거죠. 2배를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자본 집약적으로 중국의 애들이 길러졌다는 것이고. 자본 집약적 인재들이 그렇죠. 스마트폰을 들고 뛰쳐나오는 그렇죠. 대학 졸업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2020년에 그 월드 랭킹 매긴 거 보면 옥스포드가 1등, 그 칼텍이 2등, 이제 캠브리지가 3등, 스탠포드가 4등, 이제 하버드가 7등입니다. 근데 아시아를 보면 칭화대학이 이게 전 세계 대학 랭킹 23등, 아시아 1등입니다. 그리고 24등이 북경대학이에요. 네. 그리고 동경대학이 36등,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이 64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이 랭킹이 1, 2등이 이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퀄리티가 물론 뭐 보기 따름이지만 이게 지금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학을 나온 연구 R&D 인력들, 이 인력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과거 같으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 돌아와도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 회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첨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면 정착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뭐 한 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 8억 정도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세팅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인턴, 그 지금 항저우 같은 데 가보면 AI 단지에 가면 거기서 그 AI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오면 사무실 제공하고 창업자금 제공하고 그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을 항저우 대학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은 항저우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중국의 인재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천인 전략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이 노벨상을
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재들, 그 고급 인재들이고 네.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건물, 이 일할 사람을 원 패키지로 그냥 제공해 버린다는 거죠. 아주 위에 하이 클래스의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석박사의 인력들도 쫙 땡겨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토양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대거 네.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80만 명 정도 그 연간 유학을 가는데 그 중에서 한 60만 명, 64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국의 기술이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특허를 누가 제일 많이 냈냐고 그러면 과거는 이제 뭐 일본 기업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데 2018년에 하웨이가 1등했습니다. 아,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고급 인재들이 하웨이에 몰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경쟁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자동차 아직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핸드폰 제대로 못 만드는데 중국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맨 상단이 이게 제니라고 스텔스기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게 이제 러시아 것을 개조했지만 항공모함이고요. 지금 2호 산둥호가 이미 런치가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2대를 만들었고, 지금 거기에 인공위성이 날아가죠. 로켓이. 저게 지금 달에는 이미 착륙했고, 화성에도 지금 그 도착을 해서 거기서 궤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착을 하려고. 근데 지난번에 앨런 머스크 거는 가다가 불이 났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은 사실은 핸드폰이나 자동차는 잘 못 만들더라도 이게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이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의 기술을 절대 낮게 보면 안 된다. 근데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냐고 하면 대학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중국의 지금 인재 전략이고, 네.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전에 이 중학교 중퇴한 그 노동자들이 일해서 버는 돈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첨단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서 갖고 온 사람들 소득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또 하나를 인구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졸자들의 소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농민공 2억 9천만 명이 받는 소득하고 네. 정식으로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한 고급 인재들의 2억 명의 소득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술력 플러스 내수 시장의 소비력으로 작용을 해요.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는 14억의 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성인 인구 10억 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 1% 이 1064만 명의 이 평균 소득이 20만 4천 달러고요. 상위 10% 1억 635만 명의 평균 소득이 6만 1천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3만 2천 달러인데 미국이 6만 뭐 4천 달러, 6만 6천 달러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상위 10% 되는 한 1억 명은 미국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78년 이후에 대학을 개장하고 난 그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비에 아주 중요한 주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 감소 뭐 이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구조의 변화하고 이 질의 퀄리티의 차이 이걸 보면은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양만 봐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인구 감소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소장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구 감소 혹은 뭐 양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 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